스포츠 뉴스. 예.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예. 대표하고 하태경 바른정당의 최고위원 사이에 설전이 붙었습니다. 요즘 하태경 의원 하태경. 예, 그렇습니다. 11월 13일. 예. 바른정당 그 전당대회에서 예. 당대표 도전하겠다. 예. 여기 몇 번 나왔거든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 언론에서 봤을 때는 아주 이렇게 럭비공으로 봤는데 네. 두 분 중에 누가 더 럭비공이냐 하면 하태경 의원이 예. 거기서는 의문의 일패예요. 정상이에요 아주. 예. 그래요. 지금 저 재선 의원인데 예. 상당한 중량감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차원 아니냐 이거예요. 하태경 최고위원이 이제 안보와 관련한 청와대 회담을 거부한다면서 홍준표 대표를 이제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홍 대표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공천을 줘서 만들었는지 예. 참 어이가 없다 이러면서 뉴스에 한 줄 놔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 정치는 마약 같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홍준표 대표를 보면서 말이죠. 예. 본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예, 그렇습니다. 말을 정확히 해야 돼. 변호사예요 이분. 누가요? 홍준표. 이거 언제 그만두셨는데? 그만뒀어요 변호사? 아니 지금 휴업 중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2012년에 한번 또 하시려고 했네요 보니까. 그랬죠. 예, 광화문에 사무실 차리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나가셨죠. 예.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왜 그 뉴스에 한 줄 나려고 몸부림치는 말이 마치 그 홍준표 대표 말로 들렸느냐? 예. 이거는 바로 어제 저녁에 예. 여야 4당 대표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죠. 5당이 모여야 하는데 4당 대표면은 홍준표 대표가 빠졌단 말이죠. 홍 대표가 빠진 이유는 전 이렇게 봅니다. 거기 가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면은 또 뭐 대화를 하면은 이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만 광을 파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광 판다는 표현은 그 개수작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것도 표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만 빛이 난다. 어차피 가서 그냥 그렇게 앉아가지고 접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사진 한 방 찍히는데 정의당, 바른정당과 동급으로 이렇게 비칠 바에는 나 혼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홍준표 대표가 빠진 영수회담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가만히 앉아서 이제 또 뉴스에 주목을 받게 되는 불참함으로써 이렇게 모습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또 7월 19일에도 한번 대표 회동이 있었어요. 대통령과. 예. 그때도 안 갔었죠. 그때도 안 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프로 불참러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오늘 만약에 나하고 뭐 논의하고 싶으면 1대1로 불러라. 이 말이 뭐겠어요. 문 대통령과 자신이 동급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일단 문 대통령 나이는 먼저 확인한 다음 만나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글쎄 말이죠. 버릇없이. 그렇죠. 예. 지난번 대선 후보 토론회 때. 그때 마치 실검에 올랐었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버릇없이 한 것처럼 하고 비주얼은 조금 더 들어 보이세요. 그래갖고 찾아봤더니 예. 문 대통령이 한 살 위죠. 예. 이보세요라고 하니까 버릇없이 이렇게 또 이제 제가 해볼게요. 예. 이보세요. 버릇없이. 동생 왜 이래. 예. 자, 하태경 의원이 그런데 세게 해요 잘. 예, 그렇습니다. 또 오늘도 한마디 했어요. 제 걱정하지 말고 나라 어지럽게만 하지 말라. 이러면서 또 한 방을 했습니다. 아니 뭐 기자들 입장에서도 예. 이제 봉도사님들도 좋아하고 이제 김병민 PD님도 좋아하는 이유가 예. 딱 그 자극적인 언어들을 쓰죠. 네. 그래서 홍준표 대표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딱 그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딱 정말 전곡을 찌르는 듯 하면서도 정말 이 사람 머리에 딱 남는 말을 딱딱 합니다. 꽂히는. 하태경 의원이 한 얘기가 이제 뭐 외부의 적은 김정은이고 내부의 적은 홍준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딱 그냥 기억에 좀 남는 거죠. 사실. 지금 두 사람의 마음속을 한번 헤아려 보면은 홍준표 대표는 손해 보는 장사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거 보통 그러잖아요. 예. 이겨봐야 본전이다. 그렇죠. 아니 내가 하태경 최고위원하고 말싸움에서 내가 이긴들 남는 게 뭐가 있냐. 도리어 하태경의 존재감만 띄워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그렇죠. 어제 재판에서 모처럼
얼굴이 확편. 예. 마음 놓고 김진태. 집에 가서 좀 자야 되겠다. 예,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이때는 그 춘천이 고향인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같은 모양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저기 김진태가 나하고 같은 급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 급을 많이 따지시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하고 동급 체급이 예. 같지 않다 이런 점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토론할 때 붙었어요. 그래서 성완종 리스트 건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강원도지사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출마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기 선거법 그 제정 신청 그거 쉽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슬쩍 약을 올리는 그런 스탠스를 보면서 이 홍준표 대표는 확실히 전문 파이터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근데 그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벙커를 보여줬어요. 벙커를 같이 갔어요.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께서 그거는 무척 파격적이잖아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사실. 예. 그래서 다른 당 대표들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진심으로 여야가 이렇게 함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이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벙커 간 사진이 쫙 이렇게 도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심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막 공개해도 되는 건가? 사실 비상시에 쓸 공간인데, 근데 벙커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벙커에서 벙커 들어가는 장면 그거 찍혀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벙커 면에 쫙 스크린으로 있는 이 정보망을 공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들어가 본 벙커 몇 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곳곳에 있어요. 사실 저는 어디서 저는 벙커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청담동에서. 그렇죠. 그 벙커 한번 공개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예. 그 벙커 들어가 본 분들이 계신가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어디요? 거기 청와대. 청와대 벙커는 정말 들어가기 힘들죠. 사실. 아니 그때 이제 비상시에 예. 그 담당자들은 들어가니까. 얼마나 NSC 회의할 때마다 그곳에서 지금 주로 하고요. 예. 근데 저기 그곳이 한 곳은 아니죠. 사실. 좀 황토색하고 노란색 사이에 그 복장을 입고. 예. 그렇죠. 그 복장을 나중에 입고.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공개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예. 거기 지하에 있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 청담동 벙커. 북한 레이더망에도 잡히지 않는 청담동 벙커. 예. 자, 다음 뉴스. 네. 철원. 철원 네. 총기 사건인데요. 도비탄이라는 게 뭐예요? 도비탄. 그 원래 군에서 사격 훈련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격을 훈련하는데 이제 소총을 쏘면은 직선으로 나갑니다. 예. 직사화기죠. 그런데 그렇게 직선으로 발사된 그 탄두가 날아가다가 뭐 바위 등에 어떤 그런 물체 등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제 비껴 맞으면은 방향이 틀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애초에 발생했지만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방향이 틀어져서 날아간 그런 그 탄환을 도비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그 장병이 총에 맞았잖아요.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게 도비탄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사망 원인을 서둘러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히 조사가 안 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도비탄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 뭐 추가 조사는 필요하겠죠. 그러자 유족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의혹을 제기했고 또 그런 의혹 제기에 또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고 또 군 생활을 했던 많은 그런 그 예비역들도 역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도 이 사건을 철저히 특별하게 수사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조금 전에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아들 군대 보고 가서 이런 그 비보를 받으면 이게 참 그 농담으로 그 전에 누가 그 국방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사단장인가요? 한 뭐 투스탄가 했는데 그 부인이 계속 울고 있대요. 사모님이. 예.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 군대 간다고. 투스탄가 그런데 그 얘기 싫어해요. 아이고, 그래서 참. 아니 왜 그렇게 우시냐고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오래 계신 분이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군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예. 뜨겁습니다. 이게 뭐 이 납득이 되는 얘기냐? 그러면 그리고 한 사람의 목숨은 곧 우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도비탄의 그 맞아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 이게 몇백 미터 거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400m. 400m. 정확하게 해서 그 사격을 한 지점에서 예. 이제 안타까운 사망이 이르게 된 그 지점이 400m인데 예.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는 430m예요.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불가능한데 한번 도비탄을 어디 맞고 튀어서. 튀어라고 한다면 그때 맞는 순간에 이게 가속력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저희 다 사격을 해볼 때 보면 이제 예. 우리 남성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사격장이 100m, 200m, 250m 표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멀가중, 멀중가중 이렇게 쌌었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쏠 때. 근데 현직 맞네. 예. 방인돼서 몰라요. 안 쏘보셨구나. 공익근무요원인데 공익근무요. 4주 군사훈련은 했습니다. 예. 그때는 그거 안 쏘죠. 25m 0.4격만 하셨지 않나, 그죠? 근데 그 이거 어떻게 이런 남의 치부를 200m를 지금 쏘면 얘기하면서 웃으면 안 돼요. 200m를 쏠 때까지는 정말 위력이 대단해요. 근데 200m를 넘어서는 순간 좀 떨어져요. 그래서 글쎄 직사각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예. 총알 곡선을 탄두가 가요. 예, 곡선을. 떨어집니다. 약간 가다가 떨어져요. 근데 400m인 지점까지 그렇게 거의 직선 거리로 갔다라는 건 좀 의혹이 있어서 지금 이제 밝혀진 건 아니에요. 국방부도 발표한 게 아니고 예. 초기 조사 결과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나온 거고요. 예.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잔탄 소비하면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 아니냐. 그래서 사격 통제도 없었던 거고 그 사망 지점이 사격 그 표적 뒤거든요. 이동 경로가 예. 당연히 우리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격하면 사이렌 울리고 깃발로 돌리면서 다 통제를 합니다. 주변을.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걸로 지금 보이고 그 얘기는 정식 사격이 아니라 항상 우리 이제 연말 되면 탄을 딱 개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탄 개수 잔탄 맞추기 위해서 소비하다가. 장구 맞추기 위해서 잔탄 좀 소비하다가 긴장도 풀어진 그러니까 통제가 상태에서 제대로 안 된 차원에서 이동할 때도 그때 오후 4시인가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그렇죠. 사고가. 이제 다 그 근무 끝나고 이제 귀대할 때 진지공사하고 예, 내려오는 기대할 기대하는 과정에서 후발대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런 의혹들이 이제 예비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의혹들이 나오니까 일단 국방부 입장에서는 도비탄 던져보니까 아무도 수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송영문 장관이 철저히 특별수사라는 말은 사실 말도 안 돼요. 당연히 특별하게 수사해야죠. 아니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는데. 지금 그 정인솔 기자가 얘기했듯이 당시 사격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격할 때 그 사수 부사수 있으면서 얼마나 그 군기를 잡아요. 그냥 이리 굴러 저리 굴러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총기 사고는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맞습니다. 거니까. 아유, 그럼요. 예? 예.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온몸에 흙을 묻히고 그냥 초긴장 상태에서 총을 쏘잖아요. 저 탄피 하나 잃어버려서 밤샌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탄피 하나 없어서 탄피 찾는다고 예, 그 예. 밤새서 찾고 이랬는데 이런 사고 때 제대로 통제가 안 일어났다는 거는 또 진짜 보다- 허술한 안전관리를 딱 보여주는 보다 거죠. 근본적으로는 군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은 웬만하면 다 자살로 엮는 예. 이런 일들이 안 비일비재단 믿죠. 말이죠. 지금은 국민들이 이제 안 못하죠. 그렇죠. 예, 지금. 그 의문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 의문사를 규명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인권운동가도 계시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아니 김은중이도 육사 출신의 육사 에이스였거든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그 스타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20년 만에 간신히 스타의 아들인데도 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불안했고 어떻게 군대를 보내겠어요. 이면주님 이래저래 우리 아들 군대 보내기 두렵네요. 실제로 도비탄으로 인한 사고가 존재하긴 합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2014년에도요. 이제 공사장에서 근무하던 이제 김모 씨가 총상을 입은 적이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 1.3km가 떨어졌습니다. 사격장으로부터. 그런데도 도비탄으로 피해를 받은 바가 있고요. 떨어졌는데요. 네, 또 2.7km 떨어진 데서도 다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굉장히 도비탄의 확률이 떨어지는 증거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그 사망 장병의 그 신체 내에 그 탄두가 박혀 있습니다. 한 방 찍히는데 정의당, 바른정당과 동급으로 이렇게 비칠 바에는 나 혼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홍준표 대표가 빠진 영수회담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가만히 앉아서 이제 또 뉴스에 주목을 받게 되는 예, 불참함으로써 이렇게 모습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예,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또 7월 19일에도 한번 대표 회동이 있었어요, 대통령과. 예. 그때도 안 갔었죠. 그때도 안 가셨어요. 그래서 아하. 이거 보면서 프로 불참러다 이런 프로 말을 불참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오늘 만약에 지금- 나하고 뭐 논의하고 싶으면 1대1로 불러라. 이 말이 뭐겠어요. 문 대통령과 자신이 동급으로 예. 비춰지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일단 문 대통령 나이는 먼저 확인한 다음 만나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글쎄 말이죠. 버릇없이 그렇죠. 예. 지난번 대선 후보 때- 토론회 때. 그때 마치 실검에 올랐었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버릇없이 한 것처럼 하고 비주얼은 조금 더 들어 보이세요. 그래갖고 찾아봤더니 예. 문 대통령이 한 한 살 살 위죠. 위죠. 예. 이보세요라고 하니까 예. 버릇없이 이렇게 또 이제 제가 해볼게요. 예.
이보세요. 버릇없이. 아 예. 동생 왜 이래? 예. 자 하태경 의원이 그런데 세게 해요 잘. 예, 그렇습니다. 또 오. 오늘도 한마디 했어요. 이제 제 걱정하지 말고 나라 어지럽게만 하지 말라. 아. 이러면서 또 한 방을 했습니다. 아니 뭐 기자들 입장에서도 예. 이제 봉도사님들도 좋아하고 이제 김병민 PD님도 좋아하는 이유가 예. 딱 그 자극적인 언어들을 쓰죠. 네. 그래서 홍준표 대표나 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딱 그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딱 정말 전곡을 찌르는 듯하면서도 정말 이 사람 머리에 딱 남는 귀에 말을 딱딱 합니다. 꽂히는. 네. 하태경 의원이 한 얘기가 이제 뭐 외부의 적은 김정은이고 내부의 적은 홍준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뭐 딱 그냥 기억에 좀 남는 거죠. 아니, 지금 두 사람의 마음속을 한번 헤아려 보면은 예. 홍준표 대표는 손해 보는 장사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거 보통 그러잖아요. 예. 이겨봐야 본전이다. 그렇죠. 아하. 아니 내가 하태경 최고위원하고 예. 말싸움에서 내가 이긴들 남는 게 뭐가 있냐. 예. 도리어 하태경의 존재감만 띄워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그렇죠. 어제 재판에서 요 사거리는 430m예요.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불가능한데 한번 도비탄을 어디 맞고 튀어서. 튀어라고 한다면 그때 맞는 순간에 이게 가속력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저희 다 사격을 해볼 때 보면 이제 예. 우리 남성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사격장이 100m, 200m, 250m 표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멀가중, 멀중가중 이렇게 쌌었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쏠 때. 근데 현직 맞네. 예. 방인돼서 몰라요. 안 쏘셨구나. 공익근무 예. 요원인데 공익근무, 예. 4주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예. 예. 그때는 그거 안 쏘죠. 25m 0.4격만 하셨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 이거 어떻게 이런 남의 치부를 200m를 우리가 지금 쏘면 얘기하면서 웃으면 안 돼요. 200m를 쏠 때까지는 정말 위력이 대단해요. 근데 200m를 넘어서는 순간 좀 떨어져요. 그래서 글쎄 직사하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예. 총알 곡사가, 탄두가 예, 곡사가. 떨어집니다. 약간 가다가 떨어져요. 근데 400m인 지점까지 그렇게 거의 직선 거리로 갔다라는 건 좀 의혹이 있어서 지금 이제 밝혀진 건 아니에요. 국방부도 발표한 게 아니고 예. 초기 조사 결과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나온 거고요. 예.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잔탄 소비하면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 아니냐. 그래서 사격 통제도 없었던 거고 그 사망 지점이 사격 그 표적 뒤거든요. 뭐 이동 경로가 예. 당연히 모두 우리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격하면 사이렌 울리고 깃발로 돌리면서 다 통제를 합니다. 주변을.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걸로 지금 보이고 그 얘기는 정식 사격이 아니라 항상 우리 이제 연말 되면 탄을 딱 개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예. 자, 이 탄 개수 잔탄 맞추기 위해서 소비하다가. 장구 맞추기 위해서 잔탄 좀 소비하다가 긴장도 풀어진 그러니까 통제가 상태에서 제대로 안 된 차원에서 이동할 때도 그때 오후 4시인가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그렇죠. 사고가. 이제 다 그 근무 끝나고 이제 귀대할 때 진지공사하고 예, 내려오는 기대할 기대하는 과정에서 후발대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런 의혹들이 이제 예비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의혹들이 나오니까 일단 국방부 입장에서는 도비탄 던져보니까 아무도 수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송영문 장관이 철저히 특별수사란 말은 사실 말도 안 돼요. 당연히 특별하게 수사해야죠. 아니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는데. 지금 그 정인솔 기자가 얘기했듯이 당시 사격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격할 때 그 사수 부사수 있으면서 얼마나 그 군기를 잡아요. 그냥 이리로 저리로 하니까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총기 사고는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맞습니다. 거니까. 아유, 그럼요. 예? 예.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온몸에 흙을 묻히고 그냥 초긴장. 북한 레이더망에도 잡히지 않는 성담동 벙커예요. 예. 자 다음 뉴스. 네. 철원. 철원 네. 총기 사건인데요. 도비탄이라는 게 뭐예요? 아 도비탄. 그 원래 군에서 사격 훈련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격을 훈련하는데 이제 소총을 쏘면은 직선으로 나갑니다. 예. 직사화기죠. 그런데 그렇게 직선으로 발사된 그 탄두가 날아가다가 뭐 바위 등에 어떤 그런 물체 등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제 비껴 맞으면은 방향이 틀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애초에 발생했지만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방향이 틀어져서 날아간 그런 그 탄환을 도비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그 장병이 총에 맞았잖아요.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게 도비탄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사망 원인을 서둘러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히 조사가 안 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도비탄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 뭐 추가 조사는 필요하겠죠. 그러자 유족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의혹을 제기했고 또 그런 의혹 제기에 또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고 또 군 생활을 했던 많은 그런 그 예비역들도 역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도 이 사건을 철저히 특별하게 수사해라.
라고 하는 지시를 조금 전에 내렸습니다. 아, 이렇게 아들 군대 보고 가서 이런 그 비보를 받으면 이게 참 그 농담으로 그 전에 누가 그 국방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사단장인가요? 한 뭐 투스탄가 했는데 그 부인이 계속 울고 있대요, 사모님이. 네. 그래서 왜 우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 군대 간다고. 아. 투스탄가 그런데 그 얘기 싫어해요. 아이고, 그래서 참. 아니 왜 그렇게 우시냐고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오래 계신 분이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 군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예. 뜨겁습니다. 이게 뭐 이 납득이 되는 얘기냐? 그러면 그리고 한 사람의 목숨은 곧 우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이 도비탄의 그 맞아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 이게 몇백 미터 거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400m. 400m. 정확하게 해서 그 사격을 한 지점에서 예. 이제 안타까운 사망이 이르게 된 그 지점이 400m인데 예. K2 소총의 유효 뉴스. 예.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예. 대표하고 하태경 바른정당의 최고위원 사이에 설전이 붙었습니다. 요즘 하태경 의원 하태경 예, 그렇습니다. 11월 13일 예, 바른정당 그 전당대회에서 예. 당대표 도전하겠다. 예. 여기 몇 번 나왔거든요. 어,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 언론에서 봤을 때는 아주 이렇게 럭비공으로 봤는데 네. 두 분 중에 누가 더 럭비공이냐 하면 하태경 의원이 예. 거기서는 의문의 일패예요. 정상이에요 아주. 예. 그래요. 지금 저 재선 의원인데 예. 상당한 중량감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차원 아니냐 이거예요. 하태경 최고위원이 이제 안보와 관련한 청와대 회담을 거부한다면서 홍준표 대표를 이제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홍 대표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공천을 줘서 만들었는지 예. 참 어이가 없다 이러면서 뉴스에 한 줄 놔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 정치는 마약 같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홍준표 대표를 보면서 말이죠. 예. 본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예, 그렇습니다. 말을 정확히 해도 변호사예요, 이분. 누가요? 홍준표. 이거 언제 그만두셨는데? 그만뒀어요, 변호사? 아니 지금 휴업 중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2012년에 한번 또 하시려고 했네요 보니까. 예, 그랬죠. 광화문에 사무실 차리시고 그랬던 그래요?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나가셨죠. 예. 자,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왜 그 뉴스에 한 줄 나려고 몸부림치는 말이 마치 그 홍준표 대표 말로 들렸느냐? 예. 이거는 바로 어제 저녁에 예. 여야 4당 대표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죠. 5당이 모여야 하는데 4당 대표면은 홍준표 대표가 빠졌단 말이죠. 홍 대표가 빠진 이유는 전 이렇게 봅니다. 거기 가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면은 또 뭐 대화를 하면은 이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만 광을 파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광 판다는 표현은 그 개수작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것도 표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만 빛이 난다. 어차피 가서 그냥 뭐 그렇게 앉아가지고 접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사진 모처럼 얼굴이 확편. 예. 마음 놓고 김진태. 집에 가서 좀 자야 되겠다. 예,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그때는 춘천이 고향인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같은 모양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저기 김진태가 나하고 같은 급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급을 많이 따지시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하고 동급 체급이 예. 같지 않다 이런 점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토론할 때 붙었어요. 그래서 성완종 리스트건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강원도지사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출마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기 선거법 그 제정 신청 그거 쉽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슬쩍 약을 올리는 그런 스탠스를 보면서 이 홍준표 대표는 확실히 그 전문 파이터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근데 그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벙커를 보여줬어요. 벙커를 같이 갔어요.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께서 그거는 무척 파격적이잖아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사실. 예. 그래서 다른 당 대표들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진심으로 여야가 이렇게 함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이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벙커 간 사진이 쫙 이렇게 도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심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막 공개해도 되는 건가? 사실 비상시에 쓸 공간인데, 근데 벙커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벙커에서 벙커 들어가는 장면 그거 찍혀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벙커 면에 쫙 스크린으로 있는 이 정보망을 공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들어가 본 벙커 몇 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곳곳에 있어요. 사실 저는 어디서 저는 벙커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청담동에서. 그렇죠. 그 벙커 한번 공개하셔야겠네요. 네. 아 근데 예. 그 벙커 들어가 본 분들이 계신가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어디요? 거기 청와대. 청와대 벙커는 정말 들어가기 힘들죠. 사실. 아니 그때 이제 비상시에 예. 그 담당자들은 들어가니까. 얼마나 NSC 회의할 때마다 그곳에서 지금 주로 하고요. 예. 근데 저기 그곳이 한 곳은 아니죠. 사실. 좀 황토색하고 노란색 사이에 그 복장을 입고. 예. 그렇죠. 그 복장을 나중에 입고.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공개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 거기 지하에 있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 청담동 벙커.